2024년 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가 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탄소가 이제는 새로운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탄소가 어떻게 비용에서 자산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탄소는 완전한 골칫거리였습니다. 배출하면 벌금, 규제, 환경단체의 항의가 따라왔죠. 기업 입장에서는 줄일수록 좋은 전형적인 마이너스 자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탄소의 가격표가 붙기 시작한 순간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배출권, 탄소세, 크레딧. 이제 탄소는 거래되는 상품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도덕이나 환경보호가 아닙니다. 가격이 붙으면 자본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본이 움직이면 항상 새로운 산업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산업의 이름이 바로 탄소 포집, CCU였습니다. 이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드 스토리지의 약어이죠. 탄소를 잡아내고 활용하고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탄소 포집을 환경 기술로만 생각하지만 돈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산업이에요. 탄소 포집의 본질은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보관하는 인프라 산업입니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공간과 규모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탄소 문제의 주범이었던 석유 기업들이 갑자기 해결사로 등장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소 저장은 땅속 깊은 지하에 저장을 해야 하는데 석유 기업들은 이미 지하 지질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대규모 파이프라인 건설 경험과 인프라 운영 노하우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 산업에 가장 적합한 플레이어였던 셈이죠. 실제로 2025년 기준 글로벌 탄소 포집 프로젝트의 70%가 기존 석유 가스 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바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입니다. 이 회사의 행보가 정말 흥미로워요. 옥시덴탈은 탄소 포집 사업을 차세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기존의 석유 산업 대비 더 크게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미래의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월가의 전설이 등장합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죠.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버핏이 갑자기 환경운동가라도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가 본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버핏이 주목한 건 장기 현금 흐름과 규제 기반 수익 구조였습니다. 이로운 기술이 아니라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버핏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옥시덴탈 지분을 28%까지 늘렸습니다. 이건 그의 투자 철학과 정확히 일치해요.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라는 그의 원칙에서 보면 옥시덴탈은 규제가 만들어준 독점적 수익 구조를 가진 거죠. 그렇다면 탄소 포집 산업의 수익은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놀랍게도 수익 구조가 생각보다 단순해요. 첫 번째, 정부 보조금입니다. 미국 정부는 탄소 포집 방식에 따라 톤당 최대 $18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탄소 크레딧 판매죠. 탄소를 1톤 포집하면 크레딧 1개를 얻고 이걸 탄소 배출 기업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합법적으로 1톤가량의 탄소를 배출하며 자신들의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기업들이 직접 지불하는 탄소 처리 비용입니다. 말하자면 탄소 쓰레기 처리 수수료인 셈이죠. 실제로 이 구조는 우리가 잘 아는 기존 사업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바로 산업 폐기물 처리 산업이요. 산업 폐기물이 일반인들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지만 폐기물 처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폐기물은 땅에 떨어져 있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만 있다면 어디든 가죠. 왜냐하면 그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든요. 탄소 포집도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시장이 진짜 성장 산업일까요? 아니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거품일까요? 답은 복잡합니다. 둘 다 맞거든요. 정부 정책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매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 규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파리 기후 협약, 넷제로 선언 모든 국가가 동참하고 있죠. 실제로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 경세를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3,700억 달러를 투입했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K-뉴딜 2.0을 통해 탄소 중립 산업에 160조 원을 투자하는 등 탄소 중립 산업에 대규모 정책 재정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탄소 포집 기업들은 사실상 정부가 보장하는 독점 사업을 하는 셈이에요. 전기나 수도 사업과 비슷한 구조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기존 투자 상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기술주 투자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혁신이나 성장성보다는 인프라와 규모가 핵심이에요. 실제로 탄소 포집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 아니라 얼마나 큰 저장 공간을 확보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승자는 기존 석유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반면 새롭게 뛰어든 스타트업들은 자본과 규모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결국 인수합병되거나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해자가 있는 비즈니스에 투자라는 원칙이죠.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그의 투자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일 것입니다. 탄소 포집 기업들의 해자는 정말 견고해요. 규제 진입 장벽,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지질학적 독점권까지. 특히 좋은 저장 위치는 한정되어 있어요. 지질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인구구 밀집 지역과 멀고 파이프라인 연결이 쉬운 곳,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찍 좋은 자리를 선점한 기업들이 계속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늦게 온 경쟁자들은 남은 자리에서 싸워야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 변화 리스크예요. 만약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거나 탄소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 산업의 수익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 탄소 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바이든 트럼프 정권 변화에 따라 탄소 정책이 크게 흔들린 전례가 있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정책 지속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해요. 이유처럼 탄소 정책이 초당파적 합의를 이룬 지역일수록 투자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정치적 변동성이 큰 지역은 아무리 큰 보조금을 준다 해도 리스크가 높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산업은 결국 환경 산업이 아니라 인프라 산업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투자할 때도 환경 기업이 아니라 유틸리티나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해요. 성장률보다는 배당과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탄소 포집이 정말 기후변화 해결책일까요? 일부 환경학자들은 탄소 포집을 그린워싱의 고급 버전이라고 비판해요. 근본적인 배출 감축 없이 면제부만 파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현재 글로벌 탄소 포집 규모는 연간 4,500만 톤 정도예요. 하지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370억 톤이거든요. 포집량이 배출량의 0.1%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격차를 메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설이 필요할까요? IEA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에 따르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76억 톤을 포집해야 한다고 해요. 이게 말이 76억 톤이지 축구장으로 비유한다면 축구장 16만 개를 깊이 10m로 판 공간과 비슷한 규모예요. 현재 포집하고 있는 캐파 규모에 비하자면 133배를 늘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 몰리고 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만 글로벌 탄소 포집 투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결국 이 산업은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정책과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도 여기에 있어요. 탄소는 정말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조건부 예스인 것 같아요. 정책이 뒷받침되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다면 분명 자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조건들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허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정책이라는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은 왜 계속 베팅하고 있을까요? 그에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관점이 있을까요? 아마 그는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불완벽한 대안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결국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것도 가치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현재까지는 대기 중 탄소를 대량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탄소 포집, 희망적인 기술일까요? 아니면 값비싼 면제부일까요? 정책 의존적이지만 대안이 없는 산업, 불완벽하지만 유일한 기술,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